크게는 문법, LC, 독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순서는 시험을 보는 순서예요. 문법 시간 다음에 LC 시간이고 그 다음에 독해 시간인데 문항은 총 80문항이에요. 거기 문법 26문항, 그다음 LC 26문항, 독해 28문항. 독해만 2문제가 더 많고 시험 시간도 보시면 문법이 20분, LC가 30분, 그다음에 독해가 40분. 그래서 총 90분.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는 거의 2시간 시험을 보시는 거고 지금 GTF 같은 경우는 90분 시간을 보시는 거니까 시험에 30분 차이라는 거는 그 집중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GTF 같은 경우 조금 더 여러분이 편안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. 이제 이게 GTF의 장점 중에 하나고. 그리고 이제 문법으로 가시면 그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. 그 왼쪽에 제가 이 문법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쭉 써드렸는데 얘네들은 사실 뒷장을 넘겨보시면 목차 있잖아요. 이 목차가 GTF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. 그러니까 GTF 시험에 나오는 유형만 제가 목차에 담아드려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그 표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지. 그러니까 학생들이 은근히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부사절의 접속사 암기할 필요 있나요? 부사절의 접속사에서 몇 문제 나오나요?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동사는 보통 거의 바뀌지 않고 2문항 정도가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거의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 GTF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시제랑 가정법만 공부를 하면 문법은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절대 아니에요. 그 시제랑 가정법만 공부해서 문법이 커버가 되면 굳이 나머지 파트들을 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이 다 시험에 이렇게 골고루 나오니까 이 추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한 거라 시제랑 가정법만 해야지라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모조리 암기해서 문법에서 고득점을 해야지 이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. 이 GTF는 일단 매달 2번씩 일요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주 금요일에 시험 발표가 되니까 5일 정도 지나면 본인들의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법과 LC 시간에는 다른 파트로 넘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독해 시간에는 앞에 봤던 문법이나 LC 파트를 보는 게 가능한데 사실 지금 수업 들으시고 암기할 거 하시고 나면 문법은 시간이 좀 남거든요. 그러니까 독해할 때 내가 문법 가서 다시 봐야지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지. 그냥 순서대로 문제 푸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다음에 3번은 이 2018년 5월부터 이제 5월부터는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.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정액은 안 돼요. 수정액은 안 되고 이제 수정 테이프만 가능한 거니까 그전에는 이 답지 마킹하는 게 GTF는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을 하는데 뭔가 하나 잘못되면 답지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. 그럼 이제 답지를 바꾸면서 막 답도 밀리고 이래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하니까 이제 틀린 부분만 그 화이트로 칠하면 돼서 아마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수 배점 한번 볼게요. 이 점수 배점은 제가 굳이 넣어드린 게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를 그냥 막연하게 195점 아니면 65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문법에서 몇 점 받고 내가 LC에서 몇 점 받고 독해에서 몇 점 받고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면 좀 더 단기간에 점수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LC는 40점으로 고정을 시켜드렸죠. 이제 그만큼 LC는 좀 점수 내기가 까다로운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통 LC 점수가 높지 않아요. 토익만 예외적으로 그 문제랑 선택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유일한 시험이거든요. 그러니까 토익은 LC 점수가 높은데 RC보다 GTF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적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적으셔야 되고 본인이 익숙한 그 지문의 길이보다 조금 더 긴 지문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LC 같은 경우에 LC에서 내가 고득점을 내야지라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죠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준 점수를 제가 10개 정도 맞으면 한 40점 정도가 되거든요. 40점이라고 적어드렸지만 한 30대 중반 정도면 총점 195점에서 평균 65점 맞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40점이라고 잡아놨으면 먼저는 문법을 공략을 하셔야 돼. 그래서 그 문법에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그 시간 대비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문법이에요. 특히나 이제 GTF는 그 목차 방금도 보셨지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뭐 예외적으로 아예 틀리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내는 문제가 간혹가다 한 문제 정도 있을 수 있고
이제 학생들이 암기를 조금 덜 했거나 아니면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더 틀리실 수 있고 그래서 보통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를 제일 많이 틀리시거든요. 두 문제 틀리시면 92점이고 세 문제 틀리시면 88점이에요.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점수를 맞기 위해서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 2주에서 3주. 그러니까 또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 일주일만 바짝 하셔도 이렇게 92점 정도 점수를 내실 수 있어요. 보통은. 그러니까 문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대비 점수를 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LC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의 영어의 기본 실력을 바탕으로 점수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기초가 약하거나 영어에 자신이 없어. 그럼 LC에서 점수를 내겠다. 그러면 한 두세 달 이상은 LC에 올인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GTF 인증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. 본인들이 하시는 공부가 따로 있으니까 단지 인증을 넘기 위해서 LC에 다 팽겨치고 여기다 올인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크게 중요성 두지 마시고 난 한 40점, 35점에서 40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.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 독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점수를 문법처럼 단기간에 내기는 힘들어요.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어휘를 알아야 되고 직해, 해석도 돼야 되며 그 다음에 이렇게 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찾은 근거랑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랑 매칭이 되는 선택지를 찾는 연습도 돼야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의 삼박자가 맞아야지 내가 원하는 독해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GTLF 독해는 총 4지문이에요. 시험이. 그래서 어휘를 좀 암기해주시고 이제 해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신 다음에 요 각 파트의 유형에 맞는 정답 고르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독해서 점수 못 내. 이건 절대 아니에요. 이제 어휘를 좀 많이 암기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문법에서 점수 올리시고 얘가 이제 전략 과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고 LC는 크게 35점에서 4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GTLF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대략적인 감을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교재 넘기셔서 목차로 한번 가볼게요. 목차. 자, 제일 처음에 제가 두 동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투부정사 동명사는 여기서 설명한 개념이 결국에 파트 6에 있는 부사절까지 다 커버가 돼요.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하고 나면 이 접속사로 바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 가고 맨 마지막에 요구제한 명령이랑 가정법은 정말 단순 암기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지만 또 시험에서는 빈출로 나가니까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하고 나시면 제가 부록에 그 모의고사를 2세트 드렸어요. 이번 개정판에서.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하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하실 수가 있겠지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 드렸으니까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.